안녕하세요. 슈팅스탁 1부 쇼미더스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시장을 뜨겁게 달군 특징주들을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전문가들의 전략주에 대한 AS,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전략주 제시까지 다양한 시간으로 1시간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내용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방송 끝나고도 전문가들과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전문가 이름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도 바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방송 끝나고도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장중에 더 많은 전략들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 만들어갈 두 전문가들을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시죠. 자, 요즘 산타랠리가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특히 오늘은 한국은행이 물가 중심의 통화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일본은행이 사실상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는 결과로 해석된다라는 소식으로 오늘 우리 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는데요.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장 2,343포인트에서 하락 출발한 이후로 장 마감 들어서 낙폭을 조금 더 키워내면서 오늘장 0.8% 밀려난 2,333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장 초반부터 외국인이 줄곧 매도에 나섰습니다. 장 막판에 매도세를 좀 줄이긴 했지만 그래도 1,000억 원가량 매도를 했고요. 기관은 267억 원 매도했고 개인만이 나홀로 1,000억 원가량 매수하면서 거래를 끝냈는데요. 자, 그럼 이어서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크게 빠졌습니다. 오늘자 1.9%, 2% 가깝게 밀려나면서 703포인트에서 간신히 700선을 지키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는 모습이고요. 개인만이 나홀로 매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어제보다 13원 30전 내린 1,289원 60전에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지난 15일부터 3거래일째 1,300원을 웃돌던 환율이 나흘 만에 오늘은 1,300원 아래로 내려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은 제프 전문가 그리고 상한 김용덕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재밌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무대를 뒤집은 첫 번째 종목 상한 김용덕 전문가가 꼽아 오셨는데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장이 굉장히 좀 안 좋았는데 맞아요. 그중에서도 상한가를 좀 기록한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제약주에 해당을 하고 위더스 제약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좀 생소하다고 보면 생소할 수도 있는 제약사일 것 같고 또 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수 있는 제약사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위더스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ETC라고 하는 부분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제 의약품 제조 판매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약 완제품까지 판매를 해내는 기업인데 우리가 ETC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해석을 하면 이제 전문 의약품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 의약품하고 전문 의약품 영역으로 좀 나뉘어가지고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약국에서도 구매를 할 수 있고 간단하게 이제 누구나 증상을 얘기하면은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전문 의약품 영역으로 들어가면 이제 처방을 받아야지 보통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런 약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병원에 갔을 때 병원 처방전이 있어야지
약국에서 제조를 해주는 의약품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쪽을 전문으로 하는 이제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영역을 하느냐, 그런 영역에서의 기업 정보 내용을 보시면 보통 고령화 그리고 만성질환, 주요질환을 타겟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고령화하고 만성질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문 의약품 부분으로 이제 가게 되는 부분이고, 보시면 복잡해요. 순환기계, 근골격계, 소화기계, 중추신경계 뭐 이런 부분들, 순환기계, 근골격계, 소화기에는 뭐 이런 이제 정들, 여기 이제 전문 의약품이죠. 이제 처방전에서 나오는 정이 될 거예요. 기타 처방의약품 등이 있음이라고 나오죠. 한마디로 전문 의약품 영역을 좀 담당하고 있는 기업인데, 그러면 오늘 왜 이 종목이 상한가를 이 악재장 속에서도 갔느냐, 시장을 뒤집어 엎은 종목이냐, 뭐 조정 난 상관없어, 난 그냥 달릴 거야 라고 하면서 상한가로 직행했느냐, 그 재료를 알아본다면 이 종목이 지금 그 다른 업체하고 협업을 하죠. 그러니까 한 300억 정도 투자를 해놓은 임상진행 사업 영역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탈모, 그리고 치매 관련된 이제 치료제 개발 부분들을 하는 부분에 투자를 해놓은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대웅그룹하고 같이 하는데, 이와 관련돼서 지금 임상이 한 3상 정도까지 탈모 치료제는 들어갔다라고 해서 굉장히 좀 약물을 안정적으로 주입하면서 머리가 좀 잘 날 수 있게, 또는 추가적으로 빠지는 걸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 부분들이 나와서 우리 탈모인 분들에게는, 남성분들이 좀 많죠, 굉장히 좀 긍정적인 소식을 앞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기대될 수 있다는 내용이 주가를 상한가로 보낸 것 같아요. 상당히 좀 특화된 영역이고, 하고 있는 영역도 특화된 영역인데다가 재료가 좀 돋보이는 재료이기 때문에 단기 상승력에 비해서는 연속 상승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내일 같은 경우에 음봉화 전환으로 상한가 밑으로 깨지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 종가가 형성된다면 추가 상승 랠리 좀 더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종목. 오늘의 첫 번째 시장을 뒤집어 엎은 종목, 바로 위더스 제약 해봤습니다. 자, 오늘 장이 뭐 그다지 좋지가 않았는데도 이 종목은 상한가를 썼습니다. 특히나 그 탈모 치료 주사제 상업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소식이 좀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내일도 좀 앞으로도 좋은 흐름, 당분간 좀 더 기대가 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위더스 제약의 흐름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다음으로는 제프 전문가가 뽑아온 오늘의 무대를 뒤집은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제가 매크로 관련된 투자를 하는 그런 전문가라고 이제 많이 예. 여러분들 말씀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12시 때 일본의 BOJ에서 나왔던 이벤트성으로 시장이 어떻게 풀어졌는지, 그래서 그거 가지고 오늘 무대들을 뒤집을 수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들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의 종목은 제주은행이라는 종목입니다.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오늘 되게 상한가로 강하게 말아올렸었는데, 요거에 대한 이제 우리가 시장의 흐름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일본에서 뭘 했는지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본에서 YCC라는 거를 지금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YCC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장기 채권과 단기 채권들을 막음으로써 일본이 제로 금리를 유지하려는 이제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 YCC에 대한 이 폭을 각각의 25bp씩 늘린 겁니다. 사실상 금리를 인상했다는 것과 다름 없죠. 하지만 기준금리는 동결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게 문제가 발생되느냐? 바로 N캐리 자금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쉽게 말해가지고 원래 25bp 상에서의 금리를 빌려가지고 다른 나라에 국채에 투자했던 그런 회사들이, 금융회사들이 이제는 25bp로 빌렸었는데 갑자기 25bp 더 올려버리니까 손실 보는 겁니다. 그럼 그 N캐리 자금이 말라버리니까 시장에서 오늘 12시 이후로 각국에 있는 주식시장들이 하락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채권 가격들이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채권이 빠지기 시작했고 채권 금리가 상승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제주은행이라는 것도 봤었을 때 단기적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오늘 12시부터 급하게 올라왔어요. 자, 그럼 여기서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 첫 번째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주식시장이 빠지게 되었고,
그다음에 금리 상승 자체가 올라가게 되다 보니까 첫 번째로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은 예대 마진을 활용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들이 강세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제주은행과 푸른저축은행, SCI 평가정보, 고려신용정보 같이 이런 예대 마진을 통해 가지고 채권 추심을 하는 이제 그런 회사들이 많이 급등세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것들은 제가 또 이후에 있을 무대를 뒤집은 종목에서 말씀드릴 건데 그렇다는 것은 시장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부터 바라보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후에 무료 방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랑 동일선상이 있는데 일본에서에 있는 이 BOJ 이 정책 변화가 결국에는 국내 시장으로부터 어떤 스노볼을 가져다 줄지 사실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산타랠리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 니은자를 빼버려가지고 사탄랠리가 아니냐. 네. 왜 이렇게 음복만 주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반영치가 오늘 좀 굉장히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 12시 이후로 흐르면서 오히려 제주은행이나 채권 추심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하게 되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향후에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궁금하신데 이 부분 관련돼 가지고는 제가 전략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공개 방송에서 이후에 말씀드릴 테니까요. 이제 그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어쨌든 일본이 금융 완화 정책을 일부 축소한다라는 소식으로 제주은행이 특히나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요. 자, 잠시 후 또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이와 관련한 더 많은 이야기들을 전달해 드린다고 하니까 그때 가서 또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상한 김용덕 전문가가 뽑아온 세 번째 무대를 뒤집은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강원 에너지라는 종목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네, 뭐 에너지 기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유가나 뭐 이런 부분하고 영양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높으냐라고 본다면 연계성은 있지만 좀 이제 조선업종과 연동된다라고 사실 보는 게 이제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산업 영역은 저런 영역이에요. 산업 설비라든지 화공 설비 아니면 발전 플랜트 설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작 설계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어떤 그 산업 설비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거죠. 공장류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큰 산업 단지 조성 이런 부분들을 좀 해주는 사업을 기본 사업 영역으로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 2000년도 이후부터는 이제 에너지, 강원 에너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 영역하고 연동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해외 쪽에서는 산업용 이제 증기 발생기라든지 그리고 국내에서는 지역 난방, 신도시는 보통 지역 난방을 하잖아요. 이 지역 난방과 관련된 온수증기 발생기 뭐 이런 부분들을 생산, 판매하는 그런 사업을 이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기업 정보에 보시면은 자세한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 산업증기는 이제 횡해수 설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온수증기 발생기 설비를 공급하는 걸 기본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럼 오늘 이제 왜 급등이 나왔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이런 기본적인 사업 영역보다는 추가 사업 영역에 대한 재료가 나왔습니다. 뭐 이런 증기 발생기 영역이냐 아니면 산업 기본 설비냐라는 부분이 아니라 이 회사가 이제 추가적인 수익성을 고려하다 보니까 리튬과 관련된 생산이 가능한 공장을 지금 이제 짓고 있는 상태예요. 왜 그런 산업 설비를 또 화공 설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리튬 생산 공장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월 500톤 이상 생산할 수 있는 이제 리튬 관련 생산 공장을 건설 완료했다. 그리고 또 이제 내년도에까지는 500톤이 아닌 1000톤 이상의 리튬에 대한 생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공장을 추가 증설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리튬이 뭐에 중요하죠? 차세대 이제 에너지류죠. 전기 자동차라든지 뭐 그 외에 전기로 움직이는 배터리류가 다 리튬을 통해서 사실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미래 에너지 영역 부분들로 지금 진출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다 보니까 오늘 기술적인 급등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이제 차트 흐름이 상승 추세를 좀 갔었습니다. 에너지 관련주다 보니까 이제 뭐 가스나 유가의 변동성에 따라서 요즘에 에너지 관련주가 많이 움직인 거 아시죠? 이번 연도에. 그런 흐름도 이미 나왔던 종목인데 이번에 관련 재료로 또 급등이 나오고 저점에서 단기 급등이 나온 만큼 좀 눌러줄 수는 있겠지만 직전 고점 도전을 한번 해볼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세형으로 움직이는 스타일이니까
연속급 등으로 직전 고점이 바로 돌파되는 걸 기대하기보다는 좀 눌러주면서 추가 양봉이 나오는 걸 노리는 전략으로 관심을 가져보신다면은 뭐 매매도 나쁘지는 않아 보이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에는 강원에너지라는 종목을 소개를 드렸는데요. 일단 신사업으로 이 리튬 생산 공장, 공장 건설 완료 소식에 오늘 급등을 했고 역시나 앞으로의 흐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샵 3772번으로 상한 김용덕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셔서 들어오시면 이렇게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피드백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더 자세한 정보들 또 소통이 필요하신 분들은 노란톡에 입장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또 제프 전문가가 뽑아온 마지막 오늘의 무대를 뒤집은 종목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방금 전에 이제 제주은행 관련돼 가지고 첫 번째로 일본의 정책 변화상으로 국내 시장의 테마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첫 번째로는 금리 인상 수혜주 종목들이 상승했더라면은 이번에 두 번째로 이제 무대를 뒤집었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품절주 형식으로 가져져 있는 삼엠터 라는 이제 종목입니다. 네. 신규 상장 종목으로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겠는데 이게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냐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은 되게 간단합니다. 첫 번째 시장의 생각을 한번 보게 되면 됩니다. 12시 이후로 일본의 금리 정책 사이드가 바뀌게 되면서 그러면서 시장이 이거 긴축이구나라고 미리 생각을 해두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코스피의 대형주들을 팔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뛰었던 것이 바로 이제 제주은행과 더불어 가지고 신용 채권 수신 같은 그런 관련된 종목들 예대 마진 관련돼 가지고 상승을 받을 수 있는 은행 업종들 위주로 상승 속도가 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튀었던 게 아마 시장 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뭐 양지사 같은 아니면 신라섬유 같은 그런 종목들도 품절주 형식의 종목도 튀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삼엠터라는 종목이 튀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시장의 흐름들을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삼엠터 상승 자체도 2시 이후로부터 보게 되면은 꽤나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저점 대비해가지고 약 11% 정도를 상승했었는데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은 이런 형식으로 일본의 BOJ 발표 이후에 나오자마자 이거 품절주 형식으로 시장이 가겠구나. 왜 그러냐면은 시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하루 기준으로 돌아가는 거래 대금이 있는데 지금 대형주들, 성장주들이 살 수가 없고 오히려 팔아야 되는 상황에서 그럼 자금들을 어떻게 회전할까? 그러면은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품절주 형식의 가격 차이로 인해 가지고 수익을 보자. 이런 형식이 잡혀진 겁니다. 컨셉 자체가. 자, 그렇다 보니까 삼엠터뿐만 아니라 오늘 특별하게도 인벤티지랩이라는 최근에 상장했던 종목들도 오히려 상승 속도가 나왔었고요. 그럼 이 속도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삼엠터가 오늘 가파르게 올라갔던 이유는 첫 번째로 과거에 이제 지금 최근에 또 시장의 테마인 중국 관련돼서 중국 리오프닝 관련돼 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테마 중에 하나이고요. 또 최근에 이제 뭐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외 아바타라든지 이런 미디어 컨텐츠 관련돼 가지고도 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다 보니까 신규 상장 업종에서 품절주 형식으로 봤을 때는 이 삼엠터가 오늘은 좀 더 수혜를 받았다. 그래서 이거는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봤었을 때 이 품절주 형식들에 관련된 매매나 아니면 품절주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진입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런 생각이 나왔는지 매크로를 제가 좋아하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노란 톡방에다 공유를 해드렸거든요. 그렇죠? 12시 딱 되자마자 발표 나자마자 제가 한 12시 3분쯤인가 그때 바로 해서 올려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아마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것들을 공략해볼 가능성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리오프닝 관련돼 가지고도 계속적인 상승 속도가 나올 수 있으니까 시세분도 한번 돌파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아마 이번 주 위클리 옵션 만기되는 목요일까지도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요약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종목은 품절주로 좀 부각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드렸고요. 앞으로 조금 더 단기간 상승 랠리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샵 3772번으로 제프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이와 관련한 이야기들 더 많이 장중에도 들어보실 수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어떤
이야기 오늘 방송에서 해주시나요? 사실 제가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매크로에 관련된 변동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빛을 발하지 못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일본에서 정책 변화가 있다 보니까 살짝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시장이 이제 드디어 매크로에 변화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좀 제가 또 이제 빛을 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기다 보니까 그 관련돼 가지고 지금까지의 시장이 바라보는 뷰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총 정리를 해드리고, 그럼 지금 오늘부터 이 BOJ를 계기점으로 국내 시장의 사이드가 어떻게 지금 수정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 요 관련돼 가지고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무료 방송에서 하려고 합니다. 네. 네. 자, 이어지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일본 중앙은행의 정책 선회가 앞으로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또 깊이 있는 이야기를 쉽게 풀어주신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스크롤 조금 내려보신 다음에 제프 전문가 사진 아래에 있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셔서 입장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방송 마지막에 제프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 공개를 해드릴 텐데요. 힌트 들어보시고 정답을 맞힐 수 있으신 분들은 이어지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댓글로 오늘의 정답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드리고 있으니까요. 커피도 함께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무대를 뒤집은 오늘의 종목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두 전문가들이 제시해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AS를 진행을 해볼 텐데요. 자, 먼저 김용덕 전문가님이 준비해 오셨던 첫 번째 종목 삼성출판사 보도록 할 텐데요. 목표 수익률과 비슷하게 일단 수익을 한번 냈습니다. 아마 어제 이제 한번 이 종목이 장중에 급등을 했었는데 삼성출판사 어떤 부분을 좀 더 체크를 해볼까요? 네, 어제 개인적으로 좀 급등을 해가지고 좀 기분이 좀 이제 좋고, 이게 네. 연속 반등이 나오면 이제 또 2승을 챙길 수 있겠구나, 아.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네, 아쉽게도 이제 오늘 뭐 시장이 워낙에 좀 거칠게 내려가다 보니까 관련돼서 좀 이런 좀 엔터 영역 애들이 또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요. 그래서 하락 추세를 좀 4% 정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하신 가격 수준하고 비슷한 수준 범위 정도 구간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오늘 안 빠진 종목이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까 시장을 뒤엎을 종목들은 뭐 시장 대비해서도 상승력이 좋았던 애들을 특별히 알아보는 그런 종목이니까 오른 거고, 대부분의 종목, 그러니까 코스닥에서만 1,300개 가까운 종목이 빠졌다는 얘기는 거의 체감 하락 효과가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3, 4% 조정장세급이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1,300개가 잘 안 빠져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사업 영역의 발전 기대치나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종목 투자하는 데는 또 중요한 거고, 또 재료를 갖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들이 되겠는데, 삼성출판사는 여러분들 뭐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유아 관련 출판물을 주축으로 한 이런 어떤 사업 영역뿐만 아니라 휴게소라든지 임대 사업이라든지 다양한 사업 영역을 같이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고 있는 출판 사업 외에도 수익성이 계속 생길 수 있는 사업 영역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크게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아기상어와 관련된 뭐 핑크퐁 지분 보유 부분이 포인트가 되다 보니까,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와 관련돼서 그 피크폰 관련된 회사가 이제 상장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거론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죠? 작년까지만 해도 올해 워낙에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상장 예정이나 준비를 하던 기업들이 다 내려가 버렸어요. 수면 밑으로. 예. 지금 상장하면은 뭐 상장발 효과, 그러니까 돈 벌려고 상장하는 거거든요. 보통 회사들이 상장을 한다는 얘기는 갑자기 갑부가 되려고 돈 좀 벌어보려고 상장을 하는 건데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이제 안 하는 거죠. 내년도에는 또 관련돼서 이 아기상어와 연계되어 있는 투자업체에 대한 상장 얘기가 솔솔 나온다면 그런 기대 심리도 재료로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주가가 뭐 바닥권에 내려와서 안정적으로 착지되어 있는 구간대에서 선점해 놓는 전략은 뭐 단기적으로도 그렇겠지만 중기적으로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봉상으로도 지금 20주선 구간대를 지키고 있는 조정 정도 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양호하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시장이 뭐 더 거침없이 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제 내일 이후로는 다시 양봉 장세가 나올 거라고 보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출판사 직전 고점 도전,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도전하면서 목표 주가 달성, 그리고 또 목표 수익률 달성 모두 가능할 것으로 예측해 보고 있습니다. 삼성출판사는 직전 고점 돌파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가온미디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온미디어도 주가가 잘 올라가다가 오늘은 또 장의 영향으로 좀 미끄러지긴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엎어졌어요. 네. 네, 한 5% 이상 빠졌으면 네. 엎어졌다고 보는 거거든요. 6.7%. 네. 그러니까 길 가다가 자빠진 거죠. 잘 가다가. 네, 쪽팔려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꼬리도 못 냈습니다. 꼬리도. 그러게요. 발딱 일어났어야 되는데 네. 너무 제대로 잘 가다가 넘어갔어. 엎어지니까 네. 그냥 엎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네. 있으니까. 아마 내일 천천히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워낙 하고 있는 사업 영역이 좋아요. 얘기 드렸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뭐 기가진이를 바탕으로 한 AI OTT 사업 영역을 갖고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XR 사업 영역이죠. 미래 지향 사업 영역인 이제 XR 사업 영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하고도 연동되어 있는 업체고 또 시스템 네트워크와 관련된 네트워크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미래 스마트 시티 건물하고도 다 연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어떤 방향의 사회가 만들어지느냐 그 부분에 기본 주축을 담당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니까 중장기적으로는 뭐 부담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차트상으로도 보시면 이제 월봉상으로 완전 바닥에 해당하는 5,000원 근접 바닥 한 5, 6년 내 최대 바닥이에요. 여기만 찍으면 무조건 반등이 나왔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에 대한 걱정은 별로 필요 없고 얼마나 빨리 올라가느냐의 영역이고요. 주선상으로도 20주선에 대한 지지 위에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1개봉 이탈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8,000원 재도전하는 타이밍 이후에 장대항공 시도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번 주 안에 8,000원만 다시 장악력을 갖춰준다면 다음 주에 빠르게 반등이 나오면서 역시 목표 수익률 및 목표 주가 달성 다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가온미디어는 8,000원까지만 회복이 나온다면 그 이후로 좀 무난하게 목표 수익률 달성 가능하다라고 말씀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초록뱀 미디어를 보도록 할 텐데요. 초록뱀 네. 미디어도 마찬가지로 오늘 좀 밀려났습니다. 일단 네. 여기서 또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요. 미디어가 들어가 있죠. 네. 그러니까 미디어 영역이 다 좀 조정을 많이 보여가지고 그러게요. 초록뱀 미디어도 좀 버틸 수 없을 것 같아요. 초록색 뱀이 보통 독사가 아니잖아요. 아, 그래요? 빨간색 무늬나 노란색 강한 무늬가 들어가 있어요. 독사 같아서 팍팍 찍으면서 올라갔을 텐데 점핑해서 물어버리잖아요. 네. 근데 초록뱀 미디어여서 지금 슬글슬글 기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또 이런 뱀들이 또 이제 한번 움직일 때 빨리빨리 움직여주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록뱀 미디어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사업 영역 자체가 전방위적인 미디어 영역입니다. 뭐 TV 쪽 영역 드라마, 영화라든지 다방면의 사업 영역의 제작 지원, 또 판매를 하고 있는 사업 영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점점 지금 미디어가 K미디어가 발전을 해주고 있죠. 그런 부분의 효과를 앞으로 분명히 받지 않을까. 차트상으로도 지금은 단격별로 좀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지수적 차트로는 좋아 보이지 않지만 제가 지정해드린 손절가 대비해서는 여유가 충분히 있는 상태고요. 전체 흐름상으로는 바닥 구간대를 현재 다시 한번 잡아가고 있는 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막바로 반등이 나온다기보다는 바닥 확인을 한번 해주고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롭게 며칠 정도 지켜본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여유를 가지고 초록빛 미디어의 회복을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새 종목에 대한 AS를 도와드렸는데요. 샵 3772번으로 상한 김용덕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셔서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방송에서 말씀해드린 종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더 많은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에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제프 전문가 종목의 AS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첫 번째 종목으로는 경동 도시가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요즘 흐름을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사실 타이밍이 안 좋았죠. 타이밍이 안 좋다라는 소리는 이제 제가 이제 진입했던 이후로부터 조금 조정 받았다가 그 다음에 급하게 올라가가지고 제가 따로 말을 해놨었는데 노라톡방에다가 말을 해놨었는데 사실 목표 수익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못 갔다라고 지금 적혀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최근 흐름들을 봤었을 때 보게 된다라면은 왜 지금 저번 주 금요일 이후로 월요일과 화요일 기준으로 많이 빠졌는가 이렇게 좀 보시게 된다라면은 천연가스 선물 자체가 지금 고점 대비해서 약 15%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자, 하락을 왜 했느냐? 천연가스에 대한 재고량 자체가 그래도 생각보다 괜찮겠네 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우려감들이 살짝 걷어내진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다시 또 천연가스가 오히려 더 안 가겠구나 라고 했었는데 오늘 마찬가지로 이제 BOJ에서도 이제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일본도 원래는 일본 같은 경우에도 한 20년 동안 잃어버린 20년을 표현하잖아요. 왜 잃어버렸냐면은 인플레가 물가가 안 올라가니까. 근데 이제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말을 했다 보니까 그러면은 수요가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한편으로 봤을 때는 야 일본 중앙은행도 긴축을 더 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긴축의 사이드가 강해지면서 그러면 원자재들이나 이런 에너지 가격들에 대한 수요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 그러면 다시 또 시장에 대한 공급 사이드가 어느 정도 늘어나게 되면서 가격이 좀 다운됐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만약에 들고 계신 분들이나 살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좀 기웃기웃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도 배당 관련된 업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배당도 많이 주고 그다음에 그 추가적으로 천연가스에 대한 수혜를 받으면서 유럽도 지금 굉장히 춥잖아요. 이번 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번 주도 굉장히 추워가지고 요새는 뭐 패딩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춥다 보니까 이제 천연가스에 대한 이제 수요 자체가 많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차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봉상 기준으로 21 이평선 계속 지켜주면서 가고 있지만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전치의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입이라 말씀드렸는데 박스권에 지금 이전치 박스권 고가 기준까지도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라인을 어느 정도 지지가 나와주는지 아니면은 이탈을 해서 다시 또 박스권으로 이제 어서오세요 하면서 들어갈 건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판단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것들은 제가 따로 노란 톡방에다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한국정보통신 보도록 할 텐데요. 한국정보통신은 일단 매수 이후로는 지금 좀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맞습니다. 흐름 어떻게 체크하고 있으신가요? 사실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저번 주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가 국내 시장의 테마주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이제 구별하는 방식이라고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정보통신인데 최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도 이제 뭐 구글 트렌드나 이런 것도 보시게 된다라면은 애플페이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검색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애플페이 같은 경우에도 내년 초까지 어떻게 해서든 한다라고 말 나왔었고 또 국내 시장에서 또 찌라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뭐 한다. 여기 가봤는데 애플페이가 붙여져 있더라, 추진한다더라, 뭐 자영업 갔는데 여기는 한다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 관련돼 가지고 이제 소문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긴 했었지만 아직까지는 깨지 않고 상승하려는 움직임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는 자리에서 진입했다 보니까 사실 뭐 손절가 같은 경우에 정해져 있는 상태이죠. 하지만 부담 없는 자리에서 진입했다가 만약에 급등 시세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정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우리가 공략해 보면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좀 안 좋은 뉴스라기보다는 애매모호한 뉴스가 최근에 또 나와가지고 애플페이가 원래는 이제 NFC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최근에 또 NFC가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 이게 악재인지 호재는 아닐 것 같아요.
악재가 아니라면은 사실 이거는 시장에 대해서 반응 자체를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라고 보게 된다라면은 시장의 반응이 언제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터졌을 때 이제 방향이 이제 위로 가게 된다라면은 이제 우리가 차익 실현을 하게 되고 밑으로 가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라인에서 빨리 끊고 다른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기가레인 해보도록 할 텐데요. 기가레인, 5G 관련주를 아주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으신데 기가레인의 주가 차트는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덕 전문가님께서도 네. 길 가다 엎어졌다는 표현 네.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잘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돌불이 걸어 넘어져가지고 예. 엎어졌습니다. 그것도 이틀 연속 엎어졌습니다. 네. 이 친구는 이제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기가레인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에 공급하고 있는 이제 5G 업체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뭐 크게 봤을 때는 박스권의 흐름이긴 합니다. 근데 5G가 이제 특히나 기가레인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까?라고 말하시게 된다라면은 오늘장 기준으로 이제 12 물량들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전환수체 물량들이 행사를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시장의 물량들이 좀 더 나오게 되었고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빠졌는데 거기다가 이제 오늘 전체적인 시장 사이드가 하락을 하다 보니 같이 덩달아서 하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5G 친구들의 있는 곳보다 더 많이 빠진 상태이긴 합니다. 오늘 뭐 비슷한 종목이지만 뭐 자이언트 스텝 락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랑 이제 이슈가 좀 이제 안 되게 되면서 매각한다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더 많이 빠졌잖아요. 이게 참 아쉬운 게 안 좋을 때 악재가 더 겹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가레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목표가 기준으로는 좀 유지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상에서는 박스권을 움직이면서 계속 흐름을 가져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뭐 그렇게 뷰에 대한 변함이나 수급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은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들고 계시면서 그래서 5G에 대해서 되게 시장 사이드는 되게 좋아요. 최근 들어서 보게 된다라면은 기관들이 저번 주 선물 옵션 만기 이후로부터 저저번 주죠. 이후로부터 많이 사는 섹터를 좀 보게 되면은 5G 섹터입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뭐 HFR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런 장세에서도 거의 신고가를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녹화하고 있다는 소리죠. 과거에 2차 전지가 시장의 흐름과 반대돼가지고 상승했던 것처럼 최근 들어가지고는 5G 친구들에 대한 수급 변화 자체가 기관을 중심으로 많이 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5G에서의 기본 탄탄한 친구들 밑에 있는 하청 친구들 같은 경우에 봤을 때도 수급적인 변화가 필연적으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거는 5G는 더 이상 악재가 없다 보니 여러분들도 이 기회를 살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오늘 가졌던 종목은 5G는 아니지만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5G에 대해서 제가 전도를 하는 그런 전문가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오이솔루션도 보도록 할게요. 오이솔루션도 뭐 마찬가지로 5G 네. 관련주고 오늘 좀 미끄러지긴 했는데 네. 역시 그럼 좀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전에 올 들어가지고 최근에 이제 한 상한가 한번 터치했다가 내려온 이후로부터 똑같아요. 박스권을 전부 다 그려주고 있습니다. 한 번 정도의 시세 이후로 옆으로 좀 기어주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 좀 아쉽게도 한번 돌 맞은 거죠. 돌 맞아가지고 이제 하락을 했는데 지금 보게 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기가레인과 동일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21평선 좀 지지해주면서 이전치에서의 시장은 계속적인 우하향 추세였습니다. 우하향 추세였는데 이제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이제 옆으로 좀 기어주고 있다가 다시 또 최근에서는 이제 위로 올려가는 이제는 이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5G에 대한 수혜 업종으로서 보여질 수 있고요. 내년 기준으로 이제 인도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수요가 있으니까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인도에 대한 이제 수요 자체가 많이 있으니 이런 5G 부품 업체들 이런 업체들도부터 수주에 대한 변화 사이드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실적이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굉장히 안 좋아요. 실적이 안 좋은데 이제 더 이상 안 좋아지지 않고 이제부터 우상향 가능성이 있으니까 시장도 이제 그렇게 보여진다. 그래서 목표가 기준으로 제가 좀 꽤나 크게 잡아놨죠. 그 이상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세한 것들은 제가 노란 톡방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G 관련주는 앞으로 좀 더 좋아질 일만 남아있다라고 첫 방송 때부터 말씀해드렸기 때문에 5G 관련주 보유하신 분들은 좀 더 긍정적으로 시간 투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샵 3772번으로 제프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셔서 입장을 하시면 뭐 5G 관련주를 포함한 그동안 방송에서 말씀드린 이 종목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케어가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들어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이어지는 온라인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을 또 알차게 준비하고 있으시다고 하는데요. 네. 어떤 내용 말씀해 주시나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 워딩을 봤었을 때는 좀 되게 이 큰일 난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네. 정도의 워딩 아닙니다. 말씀드리자면은 자, 일났다 이제 BUJ에서 이제 급선회해서 전략이 살짝 수정되었다라는 건데 그 수정이 어디까지냐? 이번 주 목요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시장의 흐름대로 한 3일 정도, 3거래일 정도는 이제 그렇게 변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지금 모든 시장이 다 빠집니다. 큰일 났습니다. 산타랠리는 사탄랠리입니다. 이렇게 이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말하는 이제 어투가 살짝 좀 다를 수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블룸버그 월가에서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뷰를 공유해드리고요.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의 큰 틀로 봤었을 때 어떤 종목들이 좋을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종목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다. 단기적인 흐름상에서는 이런 업종들이 좀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다에 대해서 큰 틀상에서의 국내 전략에 대한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말을 드려드리려고 그래서 무료 방송에서 하려고 합니다. 자, 이어지는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일본 중앙은행이 전략을 변경한 만큼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 또 그렇지 않은 섹터를 분별을 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니까요. 더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방송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 조금 내려보시면 제프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 보기 버튼만 누르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잠시 후 두 전문가들의 전략주를 안내해 드릴 텐데 제프 전문가는 오늘 전략주에 대한 힌트 준비해 오셨습니다. 힌트 들어보시고 정답을 예상하시는 분들은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 들어오셔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까지 드릴 테니까요. 잠시 후 힌트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일지 이어지는 온라인 공개 방송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 도전 상한가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도전 상한가 종목 첫 번째 상한 김용덕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우선 제가 준비한 종목에 앞서서 그 우리 제프 전문가님이 그 랠리. 사탄이 올 수 있다. 네. 뭐 지금 증시에 사탄이 들은 것 같다고 네. 해주셨는데 옷을 보시니까 딱 그걸 잡아주시려고 온 느낌이에요. 중간에 하얀색 조금만 있으면 네. 신부 복장이거든요. 네. 네, 그 구마를 좀 이제 시장 구마를 무방해서 해주시려고 오신 것 같으니까 오늘 무료 방송 꼭 참석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여기 일단 메모지 하나만 딱 붙이면 제대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이제 버킷 스튜디오라는 종목입니다. 본의 아니게 또 이제 미디어 종목을 준비했고요. 요즘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제 한 달 이상 미디어에 대한 사랑이 좀 남다른 상한 김용덕 대표입니다. 미디어 관계자 여러분, 여러분들 저한테 고마워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버킷 스튜디오는 1차적으로는 이제 원래 DVD라든지 이런 2차 판권 관련 영상물 제작을 위해서 회사를 설립한 업체였는데 2000년도 들어오면서부터 이 부분들을 이제 뭐 IPTV 영역이나 또는 인터넷 영역이라든지 이런 온라인 좀 미래 영역 발전 방향이 높은 영역으로 관련 이제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업체예요. 그리고 드라마라든지 영화 제작 이런 부분들도 좀 담당을 하면서 점점 성장하고 있는 업체인데 건축학개론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좀 유명한 영화 아실 텐데 그게 버킷 스튜디오에서 제작해서 400만 이상의 나름대로 히트를 좀 친 영화들입니다. 뭐 이런 영화 제작뿐만 아니라 오징어 게임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넷플릭스. 여기 연동된 대부분의 출연자가 다 버킷 스튜디오 소속 배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국이 이제 한한령 해제를 하면서 드라마라든지 영화 등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 그 부분들을 이제 할 수 있게 해주는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버킷 스튜디오를 비롯한 미디어 업체들의 기대 심리가 상당히 높아진다라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기술적인 게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이번 달에 급등이 한번 나오고 나서 눌림 추세가 나왔는데 지금 시장이 조정 중이잖아요. 오늘 대조정, 어제도 조정이었는데 주가가 오히려 매집 상향 패턴이 나오고 있어요. 버킷 스튜디오는. 이거는 한번 쏠 준비를 하고 시장을 무시하고 있다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강력한 장대 항봉이 이번 주 안에 터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내일 잘 편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근데 높게 잡지 않습니다. 항상 10%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수익률은 10%, 목표 주가는 1,830원 정도로 잡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요 직전 저점이 1,400원 구간대에서 상한가가 나왔더라고요. 그 구간을 이탈하면 안 되겠죠? 손절가는 1,400원 잡고 대응하신다면 아마 좋은 수익 며칠 내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온 상한가 종목은 버킷 스튜디오 제시해드렸는데요. 기술적 파동 이후에 2차 파동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목표가는 1,830원, 손절가는 1,400원 제시해드렸기 때문에 이 가격대도 잘 체크를 해두시고 함께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제프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도전 상한가 종목 힌트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네. 오늘의 힌트 알려주실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매크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변화가 있었다. 그러면 맞아요. 이제 그 변화에 대한 흐름 자체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뭐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단기적인 시장에서 이제 시장 대비 봤을 때 좀 더 상회하는 이제 그런 흐름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단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목을 가져왔고요. 좋아요. 종목명은 제가 따로 이제 공개해드릴 수 없고 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첫 번째로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테마 자체가 첫 번째는 금리 인상 관련되어 있는 예대마진 그리고 아니면 뭐 채권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품절주 관련돼 가지고 상승이 나왔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지금 시장 내에서 봤을 때 그러면 그 둘 중에 어떤 것이냐? 사실 품절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품절주가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지금 전체적인 12월 들어가지고 가장 핫한 이슈가 결국에는 중국의 리오프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 오늘 시장 내에서 가장 강하게 나왔던 흐름이었던 품절주 플러스 12월 내에서 가장 핫하게 이제 플레이가 되고 있는 중국의 리오프닝.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업종 같은 경우에는 매출도 꾸준하게 우상향이 나오고 있고요. 어찌 보자라면 이제 너튜브에서 이제 조회수도 BTS랑 뭐 블랙핑크보다 높은 이제 그런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들이라면은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적어주세요. 적어주셔가지고 맞추신다라면은 이제 커피 쿠폰 받아갈 수 있고요. 제가 이제 그런 걸 가졌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마지막 힌트 상은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네. 고민 많이 해가지고 한 30분 동안 고민해가지고 나왔던 건데 이 종목에 대한 힌트 중에 마지막 필살기 힌트가 뭐냐면은 짝대기가 하나 빠져 있으면은 예. 상한가, 아. 상엔터다 네. 볼 수 있겠다. 이 뭐 저 영어 알파벳 중에서 짝대기 하나만 네. 빼게 되면은 상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아마 다 맞힐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표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의 흐름 이후로 저는 이제 좀 더 추가적으로 한 10%, 최소 10%입니다. 최소 10% 정도 이상으로 왜냐면은 목요일까지 지금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내일 기준으로 수요일, 목요일 이틀 동안 남았으니까 이거를 동안 기준으로 10% 이상 갈 수 있는데 최소치 이제 10%로 제가 목표 설정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프 전문가가 준비해온 도전 상한가 종목은 굉장히 이제 마지막 힌트에서 강력하게 힌트를 다 드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답을 추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 들어오셔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샵 3772번으로는 제프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셔서 들어오시면 방송 끝나고도 계속해서 제프 전문가의 투자 전략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더 많은 소통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어지는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던 네. 일본 중앙은행의 전략과 관련한 놀이시장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전략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그 전략이 결국에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전략 종목과 관통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왜 이 종목을 추천하느냐에 대한 논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그렇죠.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시장의 논리적인 흐름 상태에서 매매를 할 수 있는지 또 매매 전략도 다양하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무기를 한번 제가 만들어 드리려고 오늘 무료 방송에서 이어지는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스크롤 조금 내려보시면 제프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 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누르고 입장을 하셔서 준비된 깊은 이야기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모두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